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40대 가정주부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단 끝 맨 위에 내가 서 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아침문 통로를 통해 한 여자가 걸어오는데 60대로 보이는 나이다. 나를 똑바로 보며 걸어 올라온다. 통로 반대편 길에도 여자가 있다. 절벽 같기도 한 계단은 월드워즈에 나오는 좀비가 쌓여있는 듯도 하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이 짧지만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어떤 연상이 올라오던가요? 계단과 좀비라고 하는 것이 좀비는 살아있지 않지만 계속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어떤 존재잖아요. 그런 좀비들이 모여서 마치 계단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게,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어떤 성취라고 하면은 성취되지 못한 내 욕구들의 어떤 집합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욕구가 진짜로 성취될 그 동력을 얻으려고 할 때는 뭐 셀프라고 표현을 할지, 뭐 그 사람의 영혼, 영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떤 그런 것과 맞닿을 때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그 다음에 가능성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좀비 더미들 위에 서 있고 저기에서 60대의 나와 또 다른 여성의 나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게, 우리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60대의 내가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푸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좀비는 생명, 생생함, 생기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존재를 하겠습니다. 좀비는 이성은 없이 본능만 있으며 오직 공격할 따름이죠. 좀비는 살아 움직이는 시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시체란 형용모순이죠. 살아 움직인다면 생명체인 것이고 시체라면 움직임이 정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 움직이는 시체란 좀비가 정상적인 존재가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비는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좀비의 세상에는 생명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좀비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딘가로 숨어들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좀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좀비화되는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삶의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좀비 같다고 하잖아요. 한없이 무력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좀비라는 말을 듣습니다. 좀비의 특성을 또 하나 들자면 보통 거대한 무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별적인 정체성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이 꿈으로 유추하건대 나는 좀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단이 내세우는 가치와 요구에 매몰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과 빛깔을 소실한다면 그것이 좀비 상태에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이슈와 과제 역시 이러한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좀비 더미는 절벽 같은 아찔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계단 맨 위에 서 있어요. 좀비 구역에 있다는 뜻이죠. 좀비는 그 몸의 주체가 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 몸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내 정신은 좀비의 상태로 있다는 뜻이죠. 이는 그저 본능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계단 맨 위에 있잖아요. 이는 최고 정점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비들 중에서도 가장 좀비다운 모습을 한 이는 어쩌면 나인지 모르죠. 그동안 내 상태는 좀비들 중에서도 탑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극심한 무력증을 알아왔던 것 같습니다. 꿈속 좀비들은 엄청난 더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좀비들은 마구 뒤엉킨 채 겹겹이 포개지고 쌓여서 절벽 같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비는 아픔과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좀비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쩌면 삶에서 겪는 괴로움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 짐작해보게 됩니다. 꿈속 장면을 그려볼 때 좀비 더미가 계단을 만들 만큼 그 수가 엄청난 거잖아요. 왕자의 게임에 등장하는 좀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왕자의 게임 속 좀비들이 성벽을 타 넘기 위해 좀비 더미를 만들었듯이 꿈속 좀비들 역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모습에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영어 표현이 떠오르거든요. 예전에는 어학 교재에 잘 쓰이는 제목이었죠.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학은 한 단계씩 밟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학 실력이 성장하는 방식은 계단의 형태를 띈다고 하잖아요. 뭔가 정체되는 것 같고 뭔가 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고 갑갑한데 그럼에도 노력을 지속한다면 어느 날 한 계단 상승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답답함과 갑갑함을 인내한 결과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감내하지 못할 경우 슬그머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꿈속 좀비들이 좀비의 상태로 있게 된 이유는 계단,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의 태도를 살아내지 못한 탓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내 꿈에 등장한 무수한 좀비들은 삶에서 무수한 시도를 반복해온 내 모습을 운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도전과 시도들은 필연적으로 정체기를 거치게 되고 이런저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자신이 없어지고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지는 거죠. 어느새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포기를 위한 너무도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는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내 안에 쌓여있는 좀비들은 내면 여정에서 그렇게 널브러진 존재들 같습니다. 좀비 더미로 만들어진 계단은 무수한 시도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음을 은유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통에 되게 취약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내가 좀비처럼 살았다.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 내가 어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 이 꿈의 이미지에서는 내가 만약에 어떤 계단 위 어딘가가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왜 좀비들이 느리든 빠르든 굉장히 어떤 끊임없이 움직이고 뭔가 지칠 줄 모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좀비들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저기에 도달하고 저기에 도달하면 그곳은 내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아무 데도 없었고 내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내 이상적인 모습 이런 내면 작업을 하고 정말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것을 내가 좋다고 한쪽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계속 이렇게 좀비처럼 사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믿었던 건 내가 진짜 좀비로 열심히 살면 진짜로 어딘가 안전한 곳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가 내가 진실로 믿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좀비처럼 살면서도 그것의 실상을 잘 몰랐는데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몰랐는데 요새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나는 그냥 어떤 그런 내면 작업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이런 것을 되게 분리해서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걸 계속 분리해 놓으면 나는 계속 좀비 같은 삶 마치 여기가 지옥 같은 그런 곳을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요즘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진짜 솔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유흥책에 나오는 아니면 누가 이런 심리 워크숍 가면 누가 해주는 말로써 어떤 되게 이상적이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걸로만 존재를 했지 내 마음에서 그것이 딱 와닿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현재 나는 서 있습니다. 마치 좀비 더미들 속에서 막 일어서 있는 것도 같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쌓여있는 좀비 더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왕자의 게임에 엄청난 수의 좀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야기 속 해결책을 나의 내면 작업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게임을 보면 마구 밀고 들어오는 좀비들은 불에 취약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겁냈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좀비들을 처리하기 위해 드래곤은 엄청난 양의 불을 뿜었고 그들을 태웠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불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꿈에서라면 불의 특징 중에 내 안에 억압된 분노의 측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은 열정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도 지나온 내면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임했으나 완결을 보지 못한 무수한 시도들, 실패한 경험들, 그 과정에서 맛본 좌절감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늘상 어느 지점에서 포기하게 되는지 통찰이 가능한 날이 오겠죠. 그런 시간들이 불을 사용해 내 안에 좀비를 태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비의 커다란 특징은 공격 본능이잖아요. 일상에서 분노를 마구 억압시킨 결과 좀비의 상태에서 마구 내뿜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비의 상태란 이성은 없고 오직 본능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좀비들로 인해 내 안에서 생명과 생기와 생생함이 사그러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억압해 두었던 분노 감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뜻할 겁니다. 착하다는 허울에 갇힌 채 분노 감정을 다루기보다는 무조건 억압한 탓에 좀비가 쌓여갔을 겁니다. 오랜 세월 억압해 두었던 분노를 조심스레 들춰봐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또 내 안에서 사그라져 버린 열정들 중에 다시 되살리고 싶은 불씨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60대의 내가 현재의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좀비 더미에서 막 깨어나 일어선 것 같고요. 이는 아직까지 좀비의 특성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반면 60대의 나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은 없으나 단호하고 당당하게 한 계단씩 걸어서 올라올 겁니다. 60대의 내가 현재의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나로 하여금 시선 회피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죠. 자신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제대로 잘 보라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60대의 나는 현재의 내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메시지를 추려보면 내용은 이러할 겁니다. 내 안에 좀비의 열기를 가해 태우라고. 지금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그득한 좀비들을 태울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계단을 오르듯 스텝 바이 스텝의 정신으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의 태도만이 좀비를 태울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좀비 더미를 다 해치울 때 내 성취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만 내 안에 좀비가 그득한지라 다 태워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꽤나 길게 상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급해진다면 오히려 좀비 상태로 되돌아가기 쉽죠. 사실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텐데 뭐냐면 무언가 하나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에너지는 거의 비슷한 거죠. 자세한 진상을 알면 억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60대의 일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0대의 내가 나에게 그러잖아요. 내 모습도 괜찮지 않냐고.
좀비를 양산하는 습성 대신 스텝 바이 스텝의 태도를 잘 갖출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성취는 드물 겁니다. 뭐든 은근과 끈기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성취에 성큼 다가선 것이나 마찬가지죠. 스텝 바이 스텝의 태도를 견지한다고 할 때 핵심은 정체기를 견디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 시간을 찾아왔을 때 속상한 마음을 다독이는 한편 기다리고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좀비들을 태운다는 것은 그런 거죠. 다음에 할 이야기에 앞서 철저하게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하는데요. 내 안에 좀비들을 사그러지게 만들 또 하나의 방법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끝을 내는 겁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나이트킹을 끝장냄으로써 그 나머지 좀비들이 쓰러졌듯이 좀비들을 양산해낸 주범은 나의 자아의식이었습니다. 현재의 나, 현재의 무력한 자아는 허공으로 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자아를 위해 길을 터주게 될 겁니다. 내적으로 자아의 죽음이란 오래된 폐습과 악습을 끊어내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 되면 그 나머지 좀비들은 자연스레 사그라질 겁니다. 새로운 인식이 열린다는 뜻이죠. 60대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그런 조언을 건네고 싶은 겁니다. 나는 둘 중에 한 가지는 택해야 하는 거죠.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60대 여성이 계단을 다 올라오는 동안 내가 할 마음의 준비는 그런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꿈이 정말 제 꿈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비가 꿈에 나오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꿔본 사람이라면 오늘 내용이 굉장히 공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스텝 바이 스텝을 견디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살아온 걸 쭉 봐도 뭔가 한 번에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나는 계속 뭔가를 인내하고 계속 정말 좀비처럼 끊임없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한 번에 이렇게 확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를 계속 품고 있거든요. 뭔가 내가 타고난 것, 어느 순간에 뭐가 탁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런 걸 생각해 움직여지지 스텝 바이 스텝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그게 굉장히 버겁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스텝 바이 스텝을 마음에 안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절벽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되게 큰 변화예요. 내가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제가 사는 모습을 그냥 누군가가 보면 쟤는 매일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내면은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내가 행하는 행위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방향성과 질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게 뭔가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없는 움직임 같은 그거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제 꿈에 엘리베이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타고 싶어 하고 튼튼한 엘리베이터를 원하고 근데 꿈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어딘가로 도달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게 이 좀비의 삶을 끝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